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저녁 6시 56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들통나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온갖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는 그들이 만든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저를 북한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장 우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 만드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또 험담하면은 그때부터는 분류를 할 때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합의가 있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한 합의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좌우 진영 논리입니다. 또는 지나친 확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즉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 하나가 확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그러니까 신념으로서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런 얘기죠. 나는 문재인 정권을 싫어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료를 팩트를 그쪽으로 국에 넣어버립니다. 또는 나는 문재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보다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게 확신이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진실을 파괴합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확신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좌우 양쪽에 다 통용되는 면인데 물론 왼쪽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거짓말을 절대 안 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게 대통령입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은 그게 교과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은 정책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뭐라고 했느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행위라고 했습니다. 사찰이라는 증거 없습니다. 정보 수집입니다. 그걸 사찰이라고 단죄를 했습니다. 혼자서 수사하고 재판 다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대통령의 말은 정확해야 되고 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을 벗어난다든지 법을 벗어나면 그게 흉기가 됩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잡습니다. 오늘 이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소득 불평등 최고라는 가짜뉴스. 이 내용은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의 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아프게 썼네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명백한 가짜뉴스를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언론이 이 말의 오류를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마디 해명도 없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확대가 됐어요.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색을 하고 잘못 인용되었다라고 정정하면 돼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고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한 정세가 더 악화되면은 이렇게 이정재 기자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안 속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되죠. 대통령과 국민이 말이 안 통하는 관계가 돼버린다 이거죠. 사실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선 사실부터 따져보자. 소득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진위계수로 비교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불평등이 덜하다. 유엔 인간개발보고서 2018년 판은 세계 206개 국가 중 비교 가능한 156개국의 자료를 싣고 있다. 한국의 진위계수는 0.316으로 동률 28등이다.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가 적어도 120곳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중국과 미국은 0.4가 넘어 아주 불평등한 나라다. 소득 양극화 비율을 나타내는 팔마 비율은 또 어떤가? 역시 수치가 작을수록 양극화가 덜한데 한국은 1.2로서 독일, 일본과 같다. 156개국 중 28등에서 30등 사이다. 한국보다 양극화가 덜한 나라는 27나라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말은 고의적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거짓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죠. 이정재 기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극심한 불평등을 말해왔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사실 왜곡이 시작된 건 2달 전쯤이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때부터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장 심한 나라는 명백한 거짓이다. 그래서 이때는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했다. 그러더니 지난주엔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못을 박아버렸다. 왜 그랬을까? 짐작은 간다. 대통령 그 점 지지율 급락에 시달렸다. 고용 참사 같은 참담한 경제 성적 탓이 컸다. 경제 실패를 부정해온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실패 프레임에 맞설 강력한 대응 프레임이 필요했을 것이다. 세계 최고 불평등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이념에만 집착하는 참모들이 부추겼을 수도 있다. 쓰나미 사망자 1368명을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로 잘못 말하고 이건 아닌데요. 쓰나미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를 1368명으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재난 영화에 감동받아 탈원전을 결심하는 등 사실과 숫자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 한몫했을 수도 있다. 고의든 실수든 대통령의 잘못된 진단과 현실 의식은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복통 환자를 위암 사기로 진단해 위를 모두 도려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다. 반복되면 대통령 말이 신뢰가 떨어진다. 북한 지도자의 진심이라며 대통령이 전해도 국민은 의심부터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전해주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0월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래서 하면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처벌 대상인가? 가짜뉴스를 읽은 대통령인가? 그걸 써준 참모나 연설문 담당자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보도한 유포자 언론인가? 이거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연설문 작성자를 하느냐, 언론을 하느냐.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거. 사실 나는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광우평, 천안함, 세월호 관련 수많은 가짜뉴스가 나를 뒤덮었을 때도
그런 쓰레기들을 처벌하다가 진실까지 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정부의 처벌 의지가 그토록 강하고 그 안에 대통령이 가짜뉴스도 포함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찬성할 밖에. 그럼 대통령의 가짜뉴스는 국무총리가 처벌하면 되겠네요. 이야, 이거는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사실, 과학, 현실, 헌법에 기초해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게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라고 할 때 그 참 좋은 말이죠. 실용적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현실입니다. 사실, 사실과 현실에 기초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실사구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이 아니고 관념, 사실이 아니고 허위에 기초해서 정책을 펴니까 그 결과는 나라를 망치고 결국은 본인도 망칩니다. 우리 거짓말 했으면 서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실수였다고 이야기합시다. 거짓말을 해놓고 화내지 맙시다. 감사합니다.